안녕하십니까. 이시영TV의 이시영입니다. 여기는 힐리안스 섬마을, 여기가 키바라는 곳입니다. 인디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또 여러가지 의식을 치르는 이런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입니다. 자살입니다. 이보다 더 무거운 주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끔찍한 자살이 우리 한국의 세계에서 제일 자살률이 높습니다. 십몇 년째 계속 이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국제회의에 잘 참석하지 않습니다. 너무 창피합니다. 자살 그러면 코리아야. 2등이라도 차라리 했으면 낫겠어. 이게 자살 그러면 코리아.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 자살을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이런 문제가 생길까? 저는 정신과 의사면서도 그게 정말 납득이 안 갈 때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사회학자도 왜 우리 한국이 이렇게 근련의 자살률이 높은지에 대한 설명을 분명히 하는 학자들이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뇌과학적으로는 세로토닌이라든가 혹은 또 노르아드레날린이라든가 이런 각성 물질이 부족하면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한다. 이런 정도까지는 설명이 되는데, 그리고 왜 우리가 그렇게 세로토닌이 부족하고 또 이런 각성 물질이 부족하냐, 이것은 아직도 잘 설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43명이라 그러지만 사실은 이보다 더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게 경찰의 추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한 사람이 자살을 하려면 그 뒤에는 한 50여 명의 자살 예비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 사람이지만 그 뒤에는 50여 명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이웃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을까 말까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이웃이 많다는 사실을 정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자살 예방센터를 만들어서 엄청난 돈을 쏟고도 있고, 또 민간에서도 자원봉사하는 기관도 있고, 제가 한때 근무했던 이 생명보험협회에서도 제가 이사장을 한 10년을 같이 했는데 자살 예방에 대해서 엄청 많은 기금을 쏟아부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한 사업이 자살이 많다는 전국의 유명 교량에는 다 우리가 생명의 전화를 가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생명의 전화에다가 마지막 호소를 하고 사람이 죽기 전에 그러면서 전화를 들면 참 친절하게 상담에 응해주는 고마운 자원봉사자들이 24시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참 고마운 분들이죠. 그렇게 우리가 정부에서도 민간에서도 정말 이렇게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살 수는 결코 줄어들지가 않고 있다는 게 이게 정말 문제입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교량에서 전화를 들면 그래도 기회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도 않고 바로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참 자살하는 사람들은 사연도 갖가지입니다. 대체로 자기는 혼자다, 이런 생각이 참 위험합니다. 나는 뭐 배우자도 필요 없고 뭐 심지어 하느님도 필요 없다, 세상이 내 혼자다, 이렇게 절박한 심경이 될 때 인간은 자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식욕, 성욕이 인간의 2대 본능이라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집 본능은 제3의 본능입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강한 본능이라는 건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참 불행히도 독신자가 그렇게 많습니다. 또 노인들의 이 혼자 고독사도 상당히 많이 신문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혼자 돌아가셔도 돌아가신지 안 돌아가신지도 모르고 몇 달을 지내야 되게 되는 이런 기사도 우리는 들어는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일 위험한 것은 혼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불행히도 요즘은 독신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니까 정말 이것은 위험한, 자살률이 많은 것도 아마 이렇게 독신자들이 많은 것도 한 이유가 아닐까, 이런 추정도 가능한 겁니다. 뭔가 이 자살하는 사람들은요, 얼른 눈에 띄지 않습니다. 시끄러운 사람은 바로 눈에 띄잖아요. 가령 조현병 환자라든가 조울병 환자들은 바로 눈에 띕니다. 그러나 우울증 환자들은 평소에도 조용하니까 저 사람 원래 저렇게 조용한갑다, 이렇게 하고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게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이 사람이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은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세요. 너 혹시 죽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러면 여러분은, 이 사람은요,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가 얼마나 조금 딱한 심경이라는 걸 서슴없이 이야기해 줍니다. 혹은 또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는 사람들, 친구들한테 평소에 술을 한잔 안 사던 친구가 갑자기 술을 산다든가, 뭐 자기가 아주 소중하게 여기던 물품을 논아준다든가, 이럴 때는 뭔가 세상에 하적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서슴지 않고 이 사람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랬지만 정말 이 사람은 쌓이고 쌓인 하소연을 늘어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물론 그때 우리가 좋은 충고를 한다거나 또 좋은 정말 상담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 사실 정신치료라는 것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분석에서는 굿 리스너, 그 리스닝, 잘 들어주는 사람이 제일 훌륭한 정신치료자다, 이런 말을 우리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를 정말 진지한 자세로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에게는 굉장한 위로와 격려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정말 자살에서부터 구할 수 있는 하나의 유일한 길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작가 중에 골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세상살이가 쉽진 않다. 때로는 참 험악하기도 하다. 그러나 죽어야 할 만큼 험악하지는 않다. 이 양반도 젊은 시절에 자기가 권총 자살을 했습니다. 결국 미수에 그쳤죠. 그 후에 정말 좋은 작품을 써서 지금까지도 세상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이렇게 자살까지 했던 사람이니까 아마 그 말이 더 신중하게 들려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